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FOMC 미팅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수개월 만에 현물 CVD의 시그널이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투매가 나온 것인데요. 특히 오라클이 실망스러운 분기 매출을 발표했고 지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회사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급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투심을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무역 수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6천 건으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일정 부분 포착된 것이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전치와 예측치보다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 적자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 이후로 가장 적게 측정이 됐습니다. 수입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이런 흐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성장 측면에서는 다소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였지만 금리 인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도 여전히 내년 1월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 전망이 어제 대비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은 다음 주 주요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도 크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2거래일 연속 순유입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 11월 이후로 총 순자산이 28% 증가했습니다. 기관의 투심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연말을 앞두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현재 승인 대기 중인 암호화폐 ETF가 124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이죠. 그 중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건, 그리고 혼합 상품은 15건, 그리고 개별적인 알트코인 현물 ETF로는 XRP가 10개, 솔라나가 9개, 이더리움이 7개, 그리고 그 외에도 라이트코인이나 아발란체, 수이, BNB 같은 코인들이 3개에서 5개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고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크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블록의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가 중요한 전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장세에서 두 번의 큰 매도 파동이 있었는데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흐름들은 지난 4월에도 비슷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천장을 낮춰가면서 매도 압력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 안정화의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바닥을 확인한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바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 인덱스가 25를 하회해서 이 파란색 영역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46을 넘어선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면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중간 규모의 거래와 그리고 고래들의 거래는 일정한 국면들을 보여주면서 변화 없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흐름은 강한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적극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래는 매도세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흔들림이 더 지속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기 보유자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은 2025년 들어서는 가장 깊은 손실 구간에 직면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실현 손실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현 가격 아래에서 거래가 되면서 온체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손실 물량이 가격 반등 시에는 매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전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매도하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깊은 수준의 단기 보유자 손실 구간은 조정의 초입보다는 후반부에 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즉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물량의 이전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국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구간들에서 잘 소화를 하고 다시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코인의 누적 매집 주소의 흐름을 볼 텐데요. 이 비트코인 누적 매집 주소는 2회 이상의 매수 유입 이력이 있는데 출금이 전혀 없는 주소입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주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로 기관들이 이 누적 주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적 주소들의 패턴 한번 살펴봤을 때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급량이 7만 5천 BTC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12월 9일부터 10일 하루 동안에는 이렇게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루 사이에 4만 BTC 이상이 추가 매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흐름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집 양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매도는 나오지 않은 정황들을 포착할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굉장히 큰 수준의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입금과 출금 행태 사이에서 매우 이례적이면서 강한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출금 거래 수를 살펴보면은 30일 이동 평균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자산을 콜드 월렛을 비롯해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장기 보유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바이낸스 거래소로의 입금 수는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0일 이동 평균이 2017년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도 측 신호가 극단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그널이 극단적인 다이버전스를 보인다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 쇼크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규 유입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이 공급의 충격과 같이 맞물리면서 가격에 큰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테이커 매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90일 기준 현물 테이커 CVD가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녹색 시그널이 뜨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매수 측의 공격적인 거래 체결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수개월간 이어졌던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들이 이때처럼 다시 계속해서 매수 위로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상승 기조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과 채택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미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인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SEC와 CFTC의 관할을 명확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CFTC 위원장 대행이 암호화폐 현물 이전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0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암호화폐 상품 거래에서 실제 현물이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파생 상품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향후 암호화폐 관련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은 이 지침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구시대적이고 복잡한 규제라는 부분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정을 폐지를 하는 것이 산업적인 성장에서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키스탄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 기반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금융 인프라 대안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여러 국가들, 특히 신흥국 위주로 많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암호화폐는 이제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단계가 아니라 어떤 역할로 어떤 규칙 아래 편입할 것인가의 단계로 패러다임이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A6인지가 2026년 암호화폐 트렌드를 제시했는데요. 암호화폐는 가격 중심 시장에서 금융 인프라 중심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분야 몇 가지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과 RWA 토큰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DAT의 중심인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인 톰 리가 이더리움이 바닥을 다졌고 본인들은 더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마인은 매주마다 큰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 매입 규모를 2배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JP모건이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미래의 혁신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JP모건은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에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 JP모건이 솔라나에서 갤럭시 디지털의 5천만 달러 규모 미국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정산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전통금융이 실험을 넘어서 실제 거래 정산을 온체인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축으로 솔라나가 부상하고 있는 부분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VD 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다시 본격적으로 매수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주체들은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잠시 음수 영역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양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요는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2K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FOMC 미팅 이후로 22평선을 다시 하방 이탈했다가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일본 기준으로 22평선 상단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점진적으로 바닥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것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단계적으로 바닥을 높이면서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건데요. RSI 상으로 봤을 때도 중립 구간인 50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MACD도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연초 가격인 93.5K를 회복하고 이어서 52평선과 365이평선 그리고 402평선까지 회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 회복이 되었을 때 온체인 관점에서도 추세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강세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비트코인의 주간 옵션 마감이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옵션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잃는 가격대인 맥스페인 가격이 90K로 현재 가격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롱 포지션이 88.7K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간 옵션 마감 이후에 이번 주말 동안에 움직임도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거시경제 이벤트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까지도 잘 소화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